자, 꺼질 듯 꺼지지 않던 이 경남 산청 산불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지난 21일 발생 이후에 213시간 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산불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석 기자, 지리산에 번진 산불 완전히 꺼진 겁니까? 네, 산림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3시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오늘 오후 1시쯤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213시간 만입니다.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 산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산청 산불은 지난 26일 지리산 국립공원 고지대로 확산되며 그동안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사도가 최대 40도에 이르러 진화대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데다 헬기로 물을 뿌려도 1m 높이로 쌓인 낙엽층 아래서 잔불이 계속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전까지 남아있던 불의 길이는 200m가량이었는데 특수 진화대원 1,400여 명이 투입돼 마침내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산청 산불의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개 면적인 1,858헥타르에 이릅니다. 경상남도는 헬기 19대와 진화대원 350명을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에 잔불이 되살아날까 봐일 텐데 실제 청송에서도 잔불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네, 오늘 새벽 3시쯤 청송군 신흥리 일대 잔불이 되살아나면서 인근 분안면과 대천리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서 헬기 2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서면서 지금은 모두 꺼진 상태입니다. 오전 11시 35분쯤에는 전남 순천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과 산림당국은 소방장비 13대와 헬기 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90%로 축구장 1개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차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라도 또다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본부에서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자, 지금 리포터를 쭉 보셨습니다만 산림당국이 열흘간의 지금 사투 끝에 경남 산천 하동의 마지막 주불을 잡았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올리면 험준한 산세와 숲, 또 최대한 100cm가 넘는 이 두터운 낙엽층이 지금 진화의 걸림돌로 작용을 했지만 특수 진화대와 헬기 50대 또 우리 군 장병도 또 투입이 됐습니다. 진화 작업 213시간 34분 만에 주불 진화를 성공을 했고요. 경남 산청 하동 비롯해서 의성 울주군 이 전국의 중대형 산불 11개 모두 지금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뭐 진화가 완료가 됐다 하지만 아까 전화 연결 때도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언제 또 불이 일어날지 모르게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어렵게 끌었지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낙엽이 두터운 낙엽층이 1m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낙엽 위에 이제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면 표피층에 있는 낙엽에 붙은 불은 꺼지겠죠. 네. 하지만 그게 일종의 방수의 효과도 있습니다. 낙엽이 젖으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과연 불난 부분이 진화가 됐는지 여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력을 동원해서 일일이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불이 꺼졌지만 예. 언제든지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 그리고 작은 불씨가 더해진다면 큰 산불로 이어지는 만큼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할 게 이제 그 전 산림청장이 나오셔서 이 얘기한 것 중에 기후가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의 산불은 이 정도 크기의 산불, 옛날 같은 산불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냥 와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끄고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기후 변화에 있어서의 산불은 끄기 어렵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되게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예. 전문 인력, 그다음에 소방 장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네네. 산에 일일이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가 50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대부분이 중소형이기 때문에 문제고 네. 담수용량이 8,000리터, 8톤 정도 되는 게 7대 헬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2대는 지금 러시아제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해서 뭐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요. 실제로 가동되는 것은 5대였다.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초대형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초대형 헬기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화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죠.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열화상 장비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하. 또 우리가 요즘 뭐 헬기보다도 드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통해서 할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도를 맞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도는 이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임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접근도 용이하지만 불이 났을 때 임도가 일종의 장벽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겠죠. 측면에서 임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다행히 지금 불길은 잡혔지만 영하로 내려간 기온에 이재민들 걱정입니다. 아니면 추위를 어떻게 견딜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민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예요 지금 당장. 이게 꿈이었으면 하고 눈 감을 때 눈 뜨면 현실이고 그냥 막막해요. 근데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 됐겠나 하는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거는 총만 안 들었지 정말 전쟁 났는 그런 이걸 근데 이거 복구를 갖다가 빨리 뭐 어떻게 하기는 해가 정상으로 빨리 복귀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언제 될지. 부어가지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요리 발을 갈아가지고 한불 더 해가지고 덮고 그래 자고 이 불빛 때문에 못 자가지고 이불을 한 개 가지고 이래가지고 얼굴을 요리 갈아가지고 잔다 카요. 어렵긴 해도 참아가면서 살아야지. 지금 그 안타까운 장면들 계속 보셨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기 위해 이제 지원도 해야 되고 이제 집도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불을 보는 게 겁나다는 이재민도 있거든요. 의사시잖아요. 지금 어떤 치료들, 정신적으로도 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심리적 상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재난을 겪게 되면 네네. 상당한 쇼크의 현상들이 있고요. 네. 특히나 우리 가족이나 지인 아니면 본인이 의료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런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이 단순히 단기적으로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의 뭐 불면, 우울, 여러 가지 정신 건강적인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해주고 보상해줘야 되느냐 했을 때는 비단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예. 정말 의료적인 지원 그리고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의 케어가 필요한데 이번에 산불난 지역들이 또 의료 취약 지역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도 같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단순히 소외되지 않고 국가가 끝까지 건강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진정한 선진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서 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요, 또 경북 의성 산불 이제 성묘객 실화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내일 이 성묘객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처벌 가지고 사람들 이야기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중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형법상의 실화죄보다는 네. 중하게 처벌이 되는데요. 네네. 산림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일반 실화죄는 그 벌금형뿐이 없어요. 그런데 산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단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구역이 저 실화자의 잘못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그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바람의 정도나 자연적인 현상도 거기에 또 인과관계로 작용하기도 하고 예. 또는 진화 작업의 적정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저희 민사적 손해배상은 또 그 인과관계에 미친 만큼만 또 배상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현행법상에 일부러 불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대형 산불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 재난 대비에 쓸 예비비 문제, 요 예비비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요. 지난해 민주당 정부가 편성한 4조 8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2조 4천억 원으로 감액한 예산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예비비 삭감으로 산불 대응이 지장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 1조 6천억 원 등으로 대응 예산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누가 어떻게 예비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단독으로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김상훈 정책위원장 얘기까지 네, 합쳐서. 우선적으로 팩트가 중요한데요. 네. 원래 예산은 4조 8천억인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2조 4천억을 깎았습니다. 네. 그래서 2조 4천억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일반 예비비라는 게 8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경제적 위기 대응과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예. 목적성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2조 4천억 중에서 8천억을 빼면 1조 6천억이 남습니다. 근데 목적 예비비 1조 6천억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 또한 1조 2천억 원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을 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1조 6천억에서 1조 2천억을 빼면 사실상 4천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4천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많은 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고 뭔가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2조 정도는 저희는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해야 된다는 입장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속보 자막에 들어오가 있는데 좀 확인해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그 역대 최대 피해를 입은 이 사업에 대해서 10조 이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내달 그러니까 4월이겠습니다. 추경 국회 통과에 여야의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해야 될 것 같고 송지훈 부의장께서는 지금 얘기한 김기흥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 이 4천 원밖에 안 남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십니까? 동의하지 않죠.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를 깎았던 이유는 원래 4조 8천억 원 중에서 네. 윤석열 정부가 자꾸 이 예비비를 쌈짓돈 쓰듯이 썼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첫 해에는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600억 가까이 썼고 둘째에도 순방비가 많이 들었다면서 예비비에서 500억을 갖다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뭔가 불용된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해놓고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합의를 다 복구해주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삭감 예산으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번 예산 지금 산림 대응하는데 이게 재난 대응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재난이 정리되기 전부터 갑자기 예비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재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리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계속 민주당에게 압박을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행태에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올 초부터 저희는 추경을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 초부터 추경을 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자 그러면 민주당이 자체 추경안에는 국민 재난 예산 관련된 예산도 충분히 반영을 하는 추경안도 자체적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묵묵부답하다가 이제 와서 재난이 터지니까 민주당 탓을 하는 행태는 이건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추경은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그 쟁점이 뭐냐면 민주당은 현 추경을 갖다가 그 민생 뭐 소비 진작 쪽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등 이 소비 진작 쪽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 재난대책비에 관련돼서 2조 추경을 하자는 건데 예. 그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성 부의장님이나 민주당 말씀처럼 이걸 왜 다른 데로 전용하는 자라고 하면 그 전용한 부분만 빼면 되잖아요. 네. 500억만 빼거나 600억만 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증액도 6천억 증액한 거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예. 코로나 시국에는 9조 원을 저희가 예비비를 책정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각 그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고 예비비라는 것은 만약에 불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고마워야 될 일이죠. 재난이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해야 될 일이지. 예. 그럼 앞으로 불용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쓴 부분 빼놓고는 전부 다 깎겠다. 이런 거 자체는 예비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미 그 예비비를 해놓고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될 무상교육비를 예비비에다 넣은 거예요. 이조차도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상목 고랑대 그 부총리도 얘기하지만 좀 충분하게 예비를 쌓아놓고 만약에 피해 복구 계획을 세워서 이걸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덜 지출된다. 그럼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10조 추경 최상목 대행이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여야가 빠르게 모여서 추경에 대해서 방식을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민생 경쟁 자영업자 그런 살리는데 예. 그리고 우리 재난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정치의 예. 효율성을 다시 보이는 그런 4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